기회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주도주 내에서도 새로운 후속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표 주도주이자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핵심 수혜주인 조선주. 오늘은 그 조선주 중에서도 새롭게 주목할 만한 저평가 후속주는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선 제약바이오 AI 주도주 공략 자신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도주에 집중을 해놓고 쭉 장기 투자하면 된다.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조선 다음 후속주에 대한 기회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조선주만큼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 사실상 뭐 거의 매년 계속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 있어서 이 투자 기회로 여러 차례 공부를 하고 있는 대표 유망 산업이자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대한민국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특히나 조선인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직접 선택할 정도로 한국에 조선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향으로 어마무시한 기회를 잡은 이 주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 또한 2025년 대표 유망산업 탑3 중에 당당히 하나로 꼽은 게 조선 아니겠습니까? 다만 같이 공부했던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또 100% 이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공부한 하나오션이 또 100% 이상 올라가고 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수비쌤 지금이라도 조선주를 좀 잡아야 되나요?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지 좀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들이 아직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선주를 잡을 수 있었던 10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미리 좀 캐치할 수 있었던 조선주가 강한 그 이유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주목할 만한 후속주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주 중에서도 다음 저평가 후속주의 기회를 볼까 하는데 또 알게 모르게 바닥에서 현재 굉장히 싼 국면에 있는데 외국인들이 벌써부터 사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 댓글로 계속 그 멤버십 가입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시는 문의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만 짧게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펜딩에서 행복 패키지라는 이제 부자TV 공식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펜딩이 아닌 다른 곳들은 다 사칭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절대 다른 사칭 사기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의 행복 패키지 멤버십 서비스는 리딩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주도주를 기반해서 앞으로 돈의 흐름이 몰릴 수 있을 만한 유망한 주도주가 무엇이고 그 중에 핵심 종목군은 무엇이며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과 구체적인 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 매주 저와 함께 해나가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는 특히나 제가 올 한 해 투자 정답지를 우리 멤버십 분들에게 특강을 통해서 강의를 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저만의 특별한 전자책 자료집까지 만들어서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또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가려져 있지만 실제 멤버십 가족분들에게 배포해드린 자료에는 제가 생각하는 올해 핵심 주도주와 또 대장주 및 핵심 종목군들을 한 방에 또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또한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차트에 대한 핵심 끝장 강의까지 이렇게 해드렸는데 확실히 제 노하우를 가득가득 다 담아들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만족해하고 차분하게 다음 기회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뭐 전자책이랑 뭐 강의를 한 번만 올려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 매주 2회 라이브 방송과 함께 매일마다 또 핵심 리포트 요약 정리까지 분석해 드리면서 그때그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나 이 돈의 흐름과 시장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도주 중심의 투자 전략과 대응을 좀 잡아가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으니까 혼자 좀 투자하기 어렵고 올해의 주도주의 핵심 기회를 저랑 같이 공부하며 좀 잡아보고 싶다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시청하고 계신 영상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은 여기에 제가 올려드린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행복 패키지 모집 마감이라고 하면서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 이 링크 클릭하시고 나오는 페이지 차분하게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연말까지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로서 총 55만원, 한 달에 55,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다. 또한 저의 핵심 노하우 강의 및 제가 특별히 만든 마스터북, 이렇게 생긴 우리 멤버십 교재인데요. 이 안에 저의 핵심 노하우가 이제 가득가득 담겨있는 교재까지 배송해드리는 게 이제 우리 행복 패키지 멤버십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기 눌러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신청이 이번 달 2월까지 마감될 예정이라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달까지 고민 끝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올해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는 저는 다 끝내놨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당 링크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지금까지도 계속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결국 트럼프 당선에 따라 한국 조선업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은 미국으로의 투자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MRO, 유지 보수 및 함정을 건조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북미 지역에 대한 LNG 선박을 또 수주하는 거. 마지막 중국 조선업에 대한 제재로 인해 반사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작년 3월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현대중공업이 어느새 15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제가 흐름을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데, 다음 달에 공매도가 온다라는 이유로 단계적으로 많이 올라간 조선주가 뭐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한 최근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는 단기간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현대중공업의 추세를 보면 추세가 단기간 이렇게 가파른 상승하는 흐름을 아직 깨지 않고 있어요. 쭉 가파르게 오르다가 옆으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주가가 쭉 하락하면서 추세가 밀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도주 관점으로도 확실히 조선주가 힘이 강하고 여전히 조선주 내에서의 투자 기회가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현대중공업 다음으로 방산 관련된 모멘텀으로 공부했던 하나오션도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100% 이상 올라간 다음으로 하나오션도 사실 100% 이상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파르게 추세를 상승 추세로 쭉 올리고 있는 그 흐름이 여전히 깨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도 함께 공부했던 한화엔진이라든지 STX 엔진 등 기자재 단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조선주가 확실히 강하고, 이 조선주가 그냥 조선사만 강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덜 오른 조선사 내지는 기자재까지도 그 기회들이 확산하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하나오션이 단기간 막 10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희 멤버십 가족분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오션으로 50% 100% 수익을 내신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이게 조선주가 내가 예전에 올라가기 전에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게 기다릴까 하다가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면서 보니까 벌써 이렇게 100%가 올라갔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러면서 이때 저한테 엄청 많은 질문이 왔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오션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심지어는 한화, 지주사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이게 한화를 다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매번 잘 보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따라잡을까 라고 생각해서 산 종목의 성과가 얼마나 좋으셨나요? 사실 좋았던 경험보다 안 좋았던 경험이 많았을 겁니다. 왜? 보통 사람이 지금이라도 살까를 고민하는 순간은 이미 단계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단기간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고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급등해 있는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우발적으로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게 되는, 사실상 충동 구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옷 하나를 사더라도 그때 내가 충동 구매해서 집에
안 입고 그냥 저기 처박혀 있는 옷들도 있을 텐데, 옷은 그나마 뭐 비싸봤자 뭐 10만 원, 뭐 아무리 비싸봤자 100만 원 정도인데, 주식은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 고민과 함께 어떤 특정한 주식이든 간에 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후속주에 대한 기회를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 좀 떨어지고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추세 하단으로 걸렸을 때 모아가는 게 훨씬 낫지, 막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간 상황에서 무리하게 따라잡으려고 하는 건 이미 지나간 버스를 내가 기사님 세워주세요 하면서 막 다리 깨지고 코 깨지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냥 차분히 가만히 있으면 요즘 시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다음 기회, 즉 다음 버스가 계속 찾아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식의 이미 떠나간 조선주 말고 다가올 조선주에 대한 기회를 또 공부해보고자 하는 건데, 이 다음 버스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얘는 왜 올랐지? 이게 왜 올랐지?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지? 그 이유를 내가 분명하게 분석을 하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이게 이 이유 때문에 올라갔구나. 아, 이러한 원인이 있었구나. 그 이유 원인에 따라서 동일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는 아직 덜 오른 후속주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현대중공업이 오른 이후로 하나오션을 찾을 수 있었던 원인, 미국이 방산 관련해서 한국의 조선업에 도움을 필요로 하네? 이걸로 현대중공업이 오르네? 사실상 이 관련 모멘텀은 하나오션이 더 큰데? 이렇게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찾을 수 있었던 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보면 되는 건데, 그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미국이 한국 조선업을 필요로 하는 그 이유 원인이 단순히 방산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 수혜로 이 조선업을 같이 공부할 때 이 부분도 분명히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뭐냐, 트럼프는 이 에너지 관련해서 친환경이 아닌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그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에너지 자립, 그리고 중동, 러시아 등 에너지 강국들의 힘을 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미국의 그 많은 석유와 가스 시출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거다. 보시면 미국은 셰일가스와 오일이 굉장히 풍부하게 이렇게나 많이 보유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이제 바이든 때는 시출을 많이 안 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로 신재생으로 가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드릴 베이비 드릴, 석유 시추해라. 그리고 알래스카의 원유 및 가스 시추 규제 폐지하고 LNG 수출에 대한 승인을 해라. 그래서 예전 트럼프 1기 때도 보면 이와 같이 천연가스를 쭉쭉 뽑아내서 수출을 엄청나게 했던 게 트럼프 1기였는데, 그 흐름을 앞으로도 더 해라. 미국에 남아도는 천연가스를 수출하라 이거죠. 실제로 트럼프는 취임식에서 이 LNG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는데,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까지 선포할 정도로 미국은 지금 에너지에 문제가 있다. 중국, 러시아와의 그 패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AI 혁명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쭉쭉쭉쭉 증가하고 있는데, 그 AI 수요 증가로 인해 압도적인 전력량이 필요한 상황에 그 전력 공급을 위해서라도 사실상 에너지, 그 중에서도 풍부한 에너지가, 또 값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LNG였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석유, 가스로 에너지 패권을 주려고 하는 강력한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과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을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미국이 천연가스를 쭉쭉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LNG 운반선이 필요한 거였죠. 특히 아시아라든지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LNG 운반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LNG 운반선을 누가 잘 만드니 보니까 한국이 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야, 군함도 잘 만드는데 LNG 운반선도 잘 만드네. 야, 이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이자 미국의 패권을 잡기 위한 확실한 무기로서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하구나. 그만큼 중요한 게 지금 한국의 조선업인 만큼 트럼프가 콕 집은 것이죠. 즉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업을 필요로 하는 건 두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방산 관련, 군함이 필요해 라는 것이고, 하나는 LNG,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용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이 방산 관련된 모멘텀 위주로만 많이 보는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이 방산 관련 모멘텀은 사실 시계열이 많이 길어요. 당장에 뭔가 실질적인 막 실적에 찍히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이제 기대감만 이제 커져 있는 상황인 거고, 오히려 이 LNG 관련해서는 이미 현실화가 되어 있고 실적에 찍히는 상황에서 이게 추가적인 성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게 이 LNG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최근 영상에서도 조선 후속주는 이제 삼성중공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큰 추세적인 상승 흐름에서 이 상승 흐름을 돌파하는 추가 상승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LNG 운반선만 필요한 건 아니죠. LNG 가스 액화 터미널도 필요하기 때문에 냉각, 보냉, 피팅 이런 쪽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즉 트럼프는 지금 이 LNG 공급량을 마구마구 늘리려고 해요. 막 시추하고 천연가스 뽑아내서 미국이 값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 수출해서 돈까지 벌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LNG 생산 용량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0% 가까운 성장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이 보시면 작년 대비 올해, 내년 LNG 글로벌 공급 증가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 잡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증가하는 스케줄도 보시면 2015년에서 2018년까지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LNG 공급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투자 기회를 또 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게 단순히 조선 쪽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국내 대표적인 관련 업체들이 이미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동성 화인텍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 박스권에 주가가 아주 그냥 재미없게 거의 뭐 3년간 지지부진 했던 주가가 어때요? 최근 들어서 그 박스권을 뚫어준 이후로는 아주 그냥 냅다 달리고 있죠. 나 갈게요. 와, 쭉쭉 상승 추세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동성 화인텍은 보냉제 관련 기업으로서 PU 단열재 사업이 거의 90% 이상, 그래서 LNG 운반선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기업으로서 빵빵 이제 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이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한국카본의 기업의 주가 형태를 잘 보시면 아까 동성화인텍이 냅다 달리기 전에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이 박스를 뚫어줬네, 너도 달릴 거니? 이런 식으로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한국카본은 탄소 섬유를 프리프랙으로서 상용한 기업으로, 이 탄소 섬유라는 복합 소재를 상용화해서 2차전지, 항공, 우주, 방산 쪽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일반재와 산업재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재는 이제 뭐 골프, 낚시, 레저용이라면, 산업재는 이제 LNG 운반선, 단열 보냉재와 뭐 회로 기판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 LNG라는 게 천연가스잖아요. 가스는 기체입니다, 기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숨쉬고 있는 산소, 뭐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예요. 근데 기체를 우리가 막 풍선 같은 곳에 딱 담아갖고, 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쭉 막 빨아먹고 하는 식으로 수출을 하면 너무 큰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를 아주 차가운 온도로 냉각을 시킵니다. 냉각을 시키면 얘가 점점 액체가 돼요. 이거를 이제 과학으로 액화라고 하는데, 영하 한 163도 사람이 들어가면 얼어 죽겠죠. 그 낮은 초저온으로 보관을 하는 그게 단열 보냉재라고 합니다. 초저온으로 가스가 터지지 않게끔 탄소 섬유를 활용해서 천연가스를 잘 운반할 수 있게 이제 보관하는 것이죠. 한국카본은 그 프랑스 GTT의 인증까지 받아서 보냉재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적을 보더라도 재작년에 비교했을 때 실적이 증가하고 올해 내년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전망이 잡혀 있다라는 거 눈에 띄죠. 이는 이제 매출액 규모는 크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업이익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좀 더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뭐냐? 강관입니다. 강관이란 이러한 형태의 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약간 철강으로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게 결국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내서
미국이 이거를 다른 나라한테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거를 뽑아내려면 이 강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유정관이라고 부른대요. 유정관. 그래서 유정의 굴착 및 채유를 위해 필요한 강관인 거죠. 그리고 그 뽑아 올린 석유와 가스를 또 운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강관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송유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서 이 가스를 수송하는 역할에 필요한 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요거를 많이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그리고 많이 수출하면 수출할수록 이런 강관 역시도 점진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아까 보셨던 그 유정관이랑 송유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수출 추이를 보니까 2018년도부터 계속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2015, 16, 17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잘 성장을 했었는데요. 2018년도부터 그냥 거의 뭐 성장이 없이 정체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 2018년에 미국에 이제 철강 쿼터제가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에 강간을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 강간을 수입할 때 일정량까지만 수입을 하는 것으로 제한을 뒀다라는 거예요. 너네 이 이상은 우리한테 수출 못해? 우리 더 안 살 거야? 제한을 걸어놨다라는 거죠. 근데요, 자, 중요한 대형 호재가 뜹니다. 이제 다가오는 3월 12일 이 쿼터제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자, 2018년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으로 강관을 수출하려고 봤을 때 일정 이상 수출을 못하게 막혀 있었는데 이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석유를 많이, 천연가스를 많이 뽑아내고 팔기 위해 강관이 필요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18년도부터 이런 장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이 정체되어서 멈춰져 있던 그 시계가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좀 기회가 눈앞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강관업체가 누가 있느냐 보니까 크게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현대제철,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현대제철은 이제 철강 쪽으로 또 많이 하니까 좀 제쳐두고 크게 이제 3개 업체를 좀 봤을 때 자, 수익성 비교를 해보니까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게 넥스틸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율 이제 고정비죠. 고정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누가 낮은가 보니까 이것도 넥스틸이 낮았어요. 영업이익률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누가 높은가 보니까 넥스틸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넥스틸이 수출도 1위고 원가도 제일 낮고 영업이익률도 제일 높았습니다. 원가가 왜 낮은가 보니까 지리적으로 강점이 있더라고요. 포항 영일만과 최단거리로 포스코 인접해서 포스코한테 철강을 쭉 원재료를 받고 그걸 강관으로 만들어서 파는데 그 거리가 다 단거리이기 때문에 물류비에 대한 절감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특히 미국 쪽으로 판매하는 금액이 내수 금액보다도 거의 한 30% 가까이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가는 줄이고 판매가는 높이는 전략을 쓰니까 다른 기업들에 비교했을 때도 이익률이 높다. 그리고 미국향 수출량을 또 보니까 가장 많았던 게 이제 넥스틸과 세아제강이 있는데 이는 이제 2018년도 기준이고 최근 기준으로 보면은 넥스틸이 좀 더 이제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수출하는 양 자체도. 그 다음에 이제 휴스틸이죠. 그래서 강관에는 크게 이제 유정관이랑 송유관이 있다고 했는데요. 넥스틸은 이제 유정관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 송유관 매출 비중이 약 한 20% 정도.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미국이라고 하고요. 미국 유정관 수출 점유율이 거의 국내에 1, 2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아제강, 넥스틸, 휴스틸 3개 업체 중에 규모로 따지면 세아제강이 제일 크죠. 그리고 휴스틸이 매출 규모로 따지면 넥스틸보다도 좀 더 매출 규모가 크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미국에서 또 트럼프 집권 하에 트럼프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 정책, 원유와 천연가스를 최대한 많이 뽑아서 쓰고 팔아라 라고 하는 그 정책의 수혜를 누가 입을까? 이런 걸 본다면 상대적으로 넥스틸의 수혜가 좀 높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 현지에 또 공장도 보유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관관에 뭐 관세까지 부과를 한다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그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또 유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물론 이제 세아제강 지주도 미국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지주가 약 한 연간 25만 톤? 그다음에 휴스틸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으로의 공장
가동과 또 추가 증설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세 업체 다 미국으로의 기회를 좀 노리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에 있어서 좀 더 먼저 앞서가 있는 건 넥스틸, 후발로 빨리 따라오려고 하는 게 휴스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흐름 보시면 일단은 세아제강은 세아제강이 아닌 세아제강 지주를 봐야 되는데 이미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바닥권에 잡히면서 바닥권에서 좀 박스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이제 뚫어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보시면 PBR이 너무 싸요. 그만큼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던 주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배당도 많이 주죠. 배당도 6% 이상 주니까 배당주 플러스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이다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휴스틸도 보시면 휴스틸의 차트적인 흐름이 지금 추세상 이와 같이 쭉 하락 추세를 가져가다가 최근 들어 추세를 좀 밟아주고 있어요. 이제 나 올라가고 싶어, 나도 진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려고 하는 준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너무 쌉니다. PBR이 보면은 0.25배, 배당도 거의 5% 이상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 배당을 내가 받아가면서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미국에서의 투자 기회를 좀 잡고 싶다 하시면은 한 번쯤 공부해 보셔도 괜찮은 좀 저평가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실적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년 2022년부터 23, 24년 매출액 규모도 줄고 영업이익 규모도 이제 줄어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제 새롭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기별 실적이 매출액 규모와 영업이익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좀 더 확인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면서 어차피 되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씩 좀 더 따져보시면서 이 강관 쪽으로도 미국의 투자 기회가 새롭게 열릴 수 있겠구나. 특히나 이 쿼터제가 해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좀 더 가시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조선 다음 후속주에 대한 투자 기회를 함께 또 공부해봤는데,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을 막 무리하게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투자 후속 기회들을 계속해서 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금 기회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간 버스를 막 무리해서 타려고 하기보다는 다음 버스는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다음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차분하게 좀 더 침착하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자로서 현명한 투자 해보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요즘에 또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과 함께 지금의 이 기회 장세를 잡기 위해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은 계속해서 좀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어서 이게 지금 다 좋은 게 맞나? 분명히 시장도 예측한 대로 너무나 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있어서 공부한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저는 걱정할 게 없거든요. 하루하루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값진 결과들이 좀 쌓여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더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8시에 진행하는 매수 라이브 또 진행하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시장 힘드시다고 느끼신다면 내일 라이브 방송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또 허심탄회하게 소통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고민이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제가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이 전자책을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다는 못 드리겠지만 일부 꼭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려볼까? 왜냐면 저는 정말 작년부터 계속 지금의 시장을 4년 만에 찾아온 부자들 기회라고 봤고, 그래서 더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고 이와 같이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이 매우 솔직히 말해서 좀 즐겁거든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근데 저는 성격상 제가 이제 좀 좋은 건 나누고 싶은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에게 제공된 자료라 모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배포해드리는 거는 이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서 그렇게 할 순 없고,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몇 분께만 선물로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댓글에다가 필요합니다 라는 식의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몇 분 정도 이거를 좀 드려야 되는가 정도의 좀 가늠을 해서 내일 정도, 내일쯤 해가지고 따로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2025년 투자 정답지에 대한 이 전자책, 나는 좀 무료로 받아서 열심히 또 공부해서 기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의견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매수 라이브 시간대 뵙겠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행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